안녕하세요, 운혜입니다. 오늘은 실제 메타의 아티클들을 바탕으로 현재 메타의 광고 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메타 개발부서에서 발표한 GEM은 기존 퍼포먼스 마케팅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혁신에 가깝다고 자평했습니다. 그게 뭐길래 혁신이라고까지 말을 하냐? 과거의 메타 알고리즘은 모든 유저의 전환 확률을 계산할 때 말 그대로 파편화된 관심사 태그와 인류 통계학적 지표에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도 수없이 언급했듯이 세그먼트를 쪼개고 사람을 분류할 때 인류 통계학적 특성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었죠. 행동 기반이어야 의미가 있고 효율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을 개발자들도 기획자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기술적 한계 때문이죠. 그렇지만 LLM의 대중화로 인해 그 한계가 극복된 겁니다.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추천 시스템인 GEM이 도입되면서 말이죠. 위 공식은 메타에서 공개한 광고 시스템의 핵심 공식입니다. 최근 오프라인 세션에서 제가 하나씩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다 드렸고 뭐가 중요한지까지 다 말씀드렸었죠. 자세한 공식 풀이는 유튜브에서 차차 공개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EAR이라고 세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EAR을 과거에는 마케터가 인위적으로 타겟을 좁혀 설정하여 수동으로 이 값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GEM은 이 EAR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한 거죠. GEM은 유저가 과거에 남긴 클릭, 장바구니, 스크롤 뎁스 등의 모든 행동을 파편화된 점이 아닌 영속된 시퀀스로,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점에서 시퀀스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1차원적인 이해에서 3차원적인 이해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광고 소재에 포함된 카피, 색감, 컷 전환 속도, 음악 등 멀티모달 방식으로 인식하고 이해해서 하나의 공간에 매핑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20대 여성 패션 관심사의 노출 대상을 찾았다면 이제는 최근 14일간 A 브랜드의 니트를 장바구니에 담았고 B 브랜드의 룩북 영상에서 3초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시각적 피로도가 높아 직관적인 텍스트 후킹에 반응할 확률이 85%인 유저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식입니다. GEM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다차원적 매칭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라? 그럼 사실상 마케터의 역할은 끝인가? 과연 그럴까요? 제가 메타 매니저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통제권이 GEM, 즉 AI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현 시점에서 마케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으로 기획력입니다. GEM은 소재의 픽셀 하나, 카피 한 줄의 의미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독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기계가 해독하기 좋은 명확한 신호, 즉 소재 내에서도 AEO가 가능하게 논리적으로 구조화된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최근에 실예로 진행했던 A/B 테스트의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도서 구독 플랫폼입니다. 소재 A, 기존 감성형 영상, 카피는 언제 어디서나 무제한으로 독서하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카피를 얹으실 거예요. 맞죠? 여기 이제 카피를 생성하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인 HSO를 활용해서 얹어보겠습니다. 소재 B, 기존 감성형 영상, 한 달째 안 펴본 종이책 방치하고 있나요? 출퇴근 10분, 오디오북으로 완독하는 습관, 지금 첫 달 무료로 시작하기. HSO 순서대로 쭉 카피가 논리적으로 흘러갔습니다. AI는 이미 HSO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소재 B에 대해 CPM이 낮아지고 노출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픽셀 기반 알고리즘은 두 소재 모두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뿌렸을 겁니다. 하지만 GEM의 연산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출퇴근, 오디오북, 방치된 종이책이라는 텍스트와 영상의 시각적 맥락을 해독해버려서 스스로 출퇴근 시간이 길고 생산성 앱에 관심이 많고 최근 종이책 구매 이력은 있으나 컨텐츠 소비 인텐트가 오디오 또는 영상으로 이동 중인 타겟
스로 노출단을 맞췄다는 것이죠. A와 B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생수만으로만 35%가 차이가 났고 전환율은 1.5%에서 4.2%로 3배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메타 매니저들과 다른 마케터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이나 타겟팅 좁히고 잡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았지만 이제는 넌 타겟팅으로 브로드하게 다 열어주세요. 맞는 말인데 여기에 빠진 전제가 있어요. 바로 GM이 읽기 편하고 좋은 소재를 생성해 놓았을 때가 그 전제입니다. GM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타겟팅은 결국 컨텐츠로 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문법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메타가 스스로 혁신이라고 자평하는 것이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울 정도네요. 사실 LLM이 가져올 변화가 이렇게 매체에까지 영향을 크게 줄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메타도 라마라는 모델을 갖추고 있다 보니 이런 기술 구현이 가능해진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 스킬은 기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케터의 본연의 업무인 기획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 이러한 변화를 대단히 환영합니다. 마케터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지 광고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메타의 변화된 GM을 통해 컨텐츠 자체가 타겟팅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